공공데이터 활용 방법. 오늘 학습에서는 공공데이터 서비스 유형과 오픈 API의 활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공데이터 서비스 유형.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 제공되는 공공데이터는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데이터입니다. 그렇다면 공공데이터법에서 설명하는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란 어떤 것일까요?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란 소프트웨어로 데이터의 개별 내용 또는 내부 구조를 확인하거나 수정, 변환, 추출 등 가공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MS 워드, 아래 한글과 같은 프로그램으로 파일을 열어서 편집이 가능한 형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XML이라는 파일 포맷입니다. XML은 보이는 것처럼 각 자료마다 태그를 붙여서 자료의 형태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형태입니다. 예를 들면 타이틀 더 그레이트 개츠비 슬래시 타이틀에서 타이틀 슬래시 타이틀이 바로 태그입니다. 이렇게 태그의 용어를 통해서 제목이 더 그레이트 개츠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용을 콤마로 구분해서 작성하는 CSV 파일 포맷입니다. CSV는 실제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형태인데요. 자료를 콤마로 구분해서 표현한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행정안전부의 관리 지침에 따른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단계별 포맷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계별로 전체 5단계로 구분이 되어 있으며 크게 미충족 포맷, 최소 충족 포맷, 그리고 오픈 포맷으로 나누어집니다. 미충족 포맷은 말 그대로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가 아닌 것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는 PDF 파일을 예로 들 수 있는데요. PDF는 파일을 확인해 볼 수 있지만 데이터의 자유로운 수정과 변환이 불가능한 형태로 공공데이터 포털에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이와 달리 최소 충족 포맷은 공공데이터를 공개하기 위한 최소 요건을 갖춘 형태로서 범용적으로 사용될 수는 없지만 특정 소프트웨어를 통해서는 확인 및 수정, 변환이 가능한 형태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픈 포맷은 특정 소프트웨어에 종속되지 않고 모든 소프트웨어에서 범용적으로 수정, 편집과 확인이 가능한 형태를 말합니다. 공공데이터를 제공하는 파일 유형으로는 텍스트, 문서, 이미지, 음성, 동영상, 공간정보 등이 있습니다. 공공데이터를 제공하는 형태는 업데이트 빈도, 데이터 용량 등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업데이트가 빈번한 대용량 데이터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오픈 API 형태가 있고 제공하려는 파일의 크기가 500메가 이하인 경우에는 바로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볼 수 있습니다. 링크와 LOD는 URL 형태로 제공되는 대표적인 서비스 유형이며 참고로 URL은 웹브라우저에서 네이버와 같은 사이트에 접속하기 위해 사용하는 주소를 말합니다. RSS는 뉴스나 블로그에서도 주로 볼 수 있는 형태로 XML을 기초로 만들어진 데이터 형식입니다. REST와 RSS, SOAP는 모두 오픈 API를 통하여 제공되는 서비스로 대표적으로 JSON이나 XML 형태로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다운로드는 최소 충족 포맷을 만족하는 거의 모든 형태의 파일에 대해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유형은 크게 파일 데이터, 오픈 API, 그리고 표준 데이터셋의 형태가 있습니다. 파일 데이터로 제공하는 원문 데이터는 CSV, 엑셀, 한글, 텍스트 등의 최소 충족 포맷을 만족하는 형태로 별도의 로그인 없이 바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제공하는 파일의 형태가 500메가 이상의 대용량 파일인 경우 제공기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별도의 바로가기 링크를 제공합니다. 주기성 데이터와 같이 업데이트가 빈번한 경우 매번 파일 형태로 다운로드 받는 번거로움 없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제공하는 오픈 API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픈 API는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서 활용 신청을 직접 할 수 있습니다.
제공기관을 통해서 활용 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제공기관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바로가기 형태로 안내됩니다. 오픈 API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목록에서 제공받기를 원하는 데이터의 이름을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오픈 API를 통해서 제공하는 파일의 형태와 데이터의 이름, 제공하는 데이터에 대한 요약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아래로는 더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제공되는 API의 유형, 일반적으로 REST와 SOAP의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제공되는 데이터의 포맷, 심의 유형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의 유형은 활용 신청을 했을 때 승인되는 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데 자동 승인과 심의 승인이 있습니다. 또한 바로가기 형태로 제공되는 경우에는 이용 허락 범위 부분에서 링크로 연결되는 URL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준 데이터셋은 지자체나 공공기관별로 수준이나 형식이 달라지지 않도록 표준화해서 제공되는 데이터를 말합니다. 즉, 전국 단위에 공통적으로 제공되는 데이터에 대해서 동일한 형태로 제공하기 위한 표준화된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지자체는 다르지만 지자체에 속해 있는 도서관은 모두 공통된 내용을 제공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위치, 보유 서적수, 대출 기간 등 이렇게 하면 지자체와 상관없이 전국에 있는 도서관 정보를 공통된 형태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전국 도서관 표준 데이터의 상세를 확인해 보면 도서관 정보에 대해서 지자체별 표준화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건 검색에서는 조건 검색을 이용하여 검색된 데이터 목록을 분류 체계별, 서비스 유형이나 제공기관 유형별 또는 오픈 포맷 형태 파일 확장자로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오픈 API 활용 방법. 오픈 API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된 API로 사용자가 서버로부터 표준화된 데이터를 개방된 오픈 API를 이용해 프로그래밍하여 다양한 서비스나 애플리케이션, 플랫폼 등을 개발하여 외부 개발자와 공유할 수 있습니다. 포털에서는 API가 어떻게 연계될까요? 사용자는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인증키를 발급받습니다. 발급된 인증키를 활용하여 제공기관에 오픈 API를 호출합니다. 이때 데이터를 제공받습니다. 인증이 완료될 때까지 최소 2분 정도 시간이 걸리며 기관의 제공 방식에 따라 최대 하루 정도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오픈 API 활용 신청은 활용 신청, 활용 승인, 인증키 발급의 3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선 오픈 API 신청은 로그인 후 신청 가능하므로 회원 가입을 먼저 하신 후 로그인 이후에 활용 신청을 진행해주면 됩니다. 오픈 API 활용 승인은 별도 확인 없이 승인 신청과 동시에 자동으로 승인되는 자동 승인과 제공기관의 담당자 승인이 필요한 심의 승인으로 진행됩니다. 심의 승인의 경우 신청 후 2에서 3일 이내 결과가 이메일로 통보됩니다. 승인까지 완료가 되면 인증키가 발급이 됩니다. 인증키가 없으면 승인이 되었어도 오픈 API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 이제 오픈 API 활용 신청을 직접 해보겠습니다. 한국환경공단에서 제공하는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자동 측정망 실시간 정보를 신청해 보겠습니다. 데이터 목록 검색창에 한국환경공단이라고 입력하고 검색한 후 아래 전체 결과에서 오픈 API 탭을 선택합니다. 검색된 오픈 API 목록 중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자동 측정망 실시간 정보를 선택합니다. 먼저 데이터 제공에 대한 세부 사항을 살펴보면 서비스 유형은 REST 형태이고 데이터의 형태는 XML입니다. 심의 여부에 자동 승인이라고 되어 있어 별도의 승인 절차 없이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세부 사항을 살펴보았다면 이제 활용 신청을 선택합니다. 사용 목적에 따라 체크하고 사유는 간단하게 적어줍니다. 보통은 별도의 첨부 파일을 제출하지 않아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예외적으로 위치 정보 등 허가를 받은 사용자만이 신청할 수 있는 데이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첨부하면 되겠습니다. 위에서 설명하고 있는 공공데이터 제공 제도도 함께 참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보고 있는 다중이용시설 지점별 시간 측정 데이터는 한 가지만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선택의 기능을 사용할 수 없지만 제공되는 데이터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원하는 자료만 조회하는 상세 기능 정보 선택 기능도 있습니다. 오른쪽에 일일 트래픽이 제시되어 있으며 일일 트래픽은 과도한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말합니다. 일일 트래픽은 제공되는 데이터마다 다르며 여기에서 숫자 만은 하루 최대 10,000번 호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해진 트래픽을 초과하게 되면 만 하루 동안은 사용할 수 없고 일반적으로 매일 자정을 기준으로 초기화가 되며 서비스별로 약간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라이선스를 확인한 후 활용 신청을 클릭하면 마무리가 됩니다. 활용 신청이 승인된 오픈 API는 공공 데이터 포털 상단 우측에 있는 마이 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마이 페이지를 클릭하면 왼쪽 오픈 API 메뉴의 하단 메뉴로 개발 계정과 운영 계정 그리고 인증키 발급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발 계정은 오픈 API를 활용하여 서비스를 개발할 때 필요한 계정으로 하루 평균 1000에서 10,000건 규모의 트래픽을 제공합니다. 운영 계정은 개발된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들을 위한 계정으로 하루 최대 10만 건에서 100만 건의 트래픽을 제공합니다. 개발 계정으로 용량이 부족한 경우 마이 페이지를 통해 운영 계정으로 전환하시면 됩니다. 인증키는 오픈 API 서비스를 요청할 때 필수적인 항목이므로 인증키가 없다면 서비스 요청을 할 수 없다는 점을 반드시 참고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자동 승인의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 없이 바로 승인이 가능합니다. 추가로 인증키 발급 현황을 보면 현재 발급된 인증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픈 API 서비스 사용 시에는 인증키가 반드시 필요하며 다음 절차를 위해서 인증키를 미리 복사합니다. 샘플 데이터 확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승인받은 항목을 클릭해서 이동을 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중간 부분에 활용 기능 상세 기능 정보에 미리 보기가 있죠. 여기서는 본격적으로 서비스 개발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공되는 데이터를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확인을 클릭하면 요청 변수 항목이 생성됩니다. 샘플 데이터 확인을 위한 기본적인 변수들은 미리 들어가 있는 상태군요. 샘플 데이터를 확인할 때에도 인증키는 필수입니다. 측정일과 타입은 기본값들로 그대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복사해뒀던 인증키만 따로 입력하고 미리 보기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데이터를 요청했을 때 제공되는 방식을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이는 PM10과 PM2.5는 각각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를 나타내고 CO2, CO는 이산화탄소와 일산화탄소, NO2는 질소를 의미합니다. 전부 5개 항목에 대한 대기오염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아래에서는 시간대를 기준으로 각 대기오염 항목별 수치 정보와 상태 정보가 제공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픈 API 상세 페이지의 맨 하단에는 다양한 프로그램 언어에 맞게 샘플 코드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 중 파이썬을 활용하여 오픈 API의 데이터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먼저 파이썬으로 오픈 API의 데이터를 받아오기 위해서 제공되는 샘플 코드를 복사합니다. 복사한 샘플 코드를 파이썬에 붙여넣기 합니다. 마이 페이지에서 인증키를 복사하고 이를 파이썬의 서비스 키 항목에 붙여넣습니다. 서비스 키를 제외한 날짜와 타입은 기본값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합니다. 이제 파이썬 코드를 실행하면 데이터를 받아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학습에서는 공공 데이터 서비스 유형과 오픈 API의 활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